선양시 거리 곳곳에 청사초롱이 달리고 귀에 익은 한국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각종 문화 행사가 줄을 잇는 가운데 20여 개의 투자 상담회가 선양시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4월까지 선양에 투자된 한국 자본만 1억 6천만 달러. 지난해보다 40%나 늘어났습니다. 한국인 잡기에 나선 것은 선양만이 아닙니다. 칭다오와 선전 등 많은 중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쟁적으로 한국인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올 들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 진출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왜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앞다퉈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을까? 한국이 중국과 수교한 지 12년. 과연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성공적인가? 지리상으로 중국의 중심에 있어 중국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우한. 베이징, 광저우와는 철도로 연결되고 충칭, 상하이와는 수로로 이어지는 내륙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우한은 1000개가 넘는 호수로 둘러싸여 예부터 물고기와 쌀의 고향이라고 불릴 만큼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이 물류 중심지 우한에 10년 전 현대자동차가 그레이스 승합차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동부연안에만 투자가 집중되던 시기, 일찌감치 중국 내륙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 승합차의 판매는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레이스 대리점을 운영하다 실패한 청보씨는 그레이스의 판매 부진을 경쟁에서 뒤처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中国的那个汽车市场竞争也比较厉害，所以，它也导致这个车的销量下滑吧。同类车太多了，竞争比较厉害。技术上没有什么特别大的改。对，车型啊什么比较老化了。对。 가장 큰 문제는 차량 가격이었습니다. 당시 현대는 부품 협력 업체 없이 단독으로 조립 공장만 우한에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내륙인 우한까지 핵심 부품들을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1000만 원에 팔리는 그레이스 승합차의 가격이 한 대에 3천만 원대로 치솟았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동급 승합차인 진베이의 2배에 이르는 값입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이미 생산이 중단된 모델을 계속 생산해 결국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치열한 격전장인 중국에서 현대 그레이스는 급속도로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취재진은 한때 그레이스를 만들던 우한 현대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수만 평 규모의 공장 건물은 그대로지만 지금은 현대가 아닌 일본 혼다 자동차의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2년 적자에 허덕인다는 이유로 단돈 1위안, 곧 우리 돈으로 150원에 사들여 이를 일본 혼다에 넘겨줬습니다. 사실상 강제로 빼앗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최소 2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그레이스 공장 지분을 단돈 150원에 중국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공장 지분을 인수한 일본의 혼다 자동차는 그레이스 생산 설비를 모두 뜯어내 올해부터 혼다의 최신형 레저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我觉得它的失败在于它的产品的更新换代较慢，再一个继续没有更新，就是仅此方面。 더구나 이 과정에서 현대의 합작 파트너였던 중국의 자동차 회사는 현대의 기술을 고스란히 건져갔습니다. 중국만 꼭 먹고 알먹은 셈이 됐습니다. 我们的汽车工业就是说，也是这个通过了，就是说与外国的这个先进的这个汽车厂商啊，就是实行这个高位合作吧，就是发展起来的。就是用东风啊汽车公司的这个苗伟的一句话来说，就说我们武汉市的轿车工业，我们本来是小学生的水平，但是我们通过跟斜铁龙合资的话，我们就本科毕业了。 就是说，就是通过外商投资，就是说把这个产业的话发展成为我们的支柱产业。还有我刚才所说。 중국에서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 칭다오는 동양의 베니스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합니다. 과거 독일 조차지였기 때문에 옛 독일식 건물과 현대 건물이 어우러져 색다른 멋을 내고 있습니다. 칭다오시는 우리나라와 거리가 가깝고 기반 시설이 비교적 잘 돼 있어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과 수교하기 3년 전인 지난 1989년 칭다오에 첫 발을 내디뎠고 15년이 지난 지금은 5,700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전체 투자 금액 가운데 절반은 산둥성에, 또 그 가운데 절반은 칭다오에 투자됐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기 3년 전 한국 기업으로 칭다오에 처음 진출한 스피커 생산 업체입니다. 주로 PDP나 컴퓨터용 스피커를 만드는 이 회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1989년 중국 칭다오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기업이 쓰던 낡은 건물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건물도 많이 낡았었고 이 마당도 전부 다 뭐 그냥 흙이었고, 예, 그걸 이렇게 좀 단장을 해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받은 수출 공로상과 모범상이 벽면 한쪽을 채우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토프톤사는 칭다오뿐만 아니라 중국 남부의 광둥성에도 대규모 공장을 세웠습니다. 처음 진출 당시에는 중국 법인의 한 해 매출액이 300만 달러였지만 지금은 18배나 늘어난 5,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1996년에는 중국의 은행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위기를 무사히 넘겨 성공의 대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몇몇 한국 기업들이 은행 차입금 해서 경영을 하다 부도 안 하고 도망가고 하는 그 현상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은행 차입을 한꺼번에 갚아라 이런 은행 요구를 듣고 한 1년간 상당한 자금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에서 자리를 잡은 경우는 무척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성공한 경우보다 실패한 기업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출입 은행이 처음 중국에 진출했던 지난 1989년부터 10년 동안 기업 만여 개를 조사한 결과 80%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 5개 가운데 겨우 1개만이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기업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일까?
취재진은 칭다오에서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만들어 세계로 수출하는 한 중견기업을 찾아갔습니다. 고온으로 철을 가공하는 만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기가 끊기면 제품만이 아니라 기계까지 고장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전력 부족이 계속되면서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정전 사태가 나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 진공 제품은 내통과 외통이 결합이 돼서 그 중간 부분을 진공으로 뽑아내서 그 보온 진공의 그 품질의 그 생명이 그 진공입니다. 거기서 만약 이 순간에 저 진공을 뽑아내는 순간에 정전이 된다면은 그 제품이 이제 완전 불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제품을 갖다 내다 버려야 됩니다. 전기요금이 비싼 것도 문제입니다. 전력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중국 당국이 전기값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1kW에 1위안에서 1.3위안. 우리 돈으로는 150원에서 190원이 됩니다.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수도요금도 한국의 1.5배입니다. 또 벙커 CU와 철강 등 대부분 원자재 값이 한국보다 비쌉니다. 한국에서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중국에 가면 모든 것이 뭐 싸고 그다음 거기 가면 틀림없이 진출해서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은 정말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에는 농산물과 임금비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하고 그 여러 가지 물가 수준을 비교했을 때 같거나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농산물과 임금비를 빼고는. 이와 함께 중국의 환경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지수와 색도 등 대부분 규정이 한국 기준은 물론 유럽 기준보다 높습니다. 더구나 집진 시설이 없거나 환경 규제를 위반한 경우 곧바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8톤 미만의 석탄 보일러는 이미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강제로 철거시키고 있습니다. 석탄 보일러 같은 경우는 시 정부에서 8톤 미만은 강제로 철거시킵니다. 그다음에 새로 설치한 보일러는 환경에 완벽한 석탄 보일러 20톤 규제를 완벽하게 규제에 벗어난 상태에서만. 인건비도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 중견기업의 기숙사, 넓은 운동장, 그리고 농구장과 각종 편의시설이 한국에 있는 기업 못지않습니다. 이 기업은 직원들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기숙사와 복지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就是我们公司吧，为我们提供图书馆，宿舍条件也挺好的，午饭也挺好的。 근로자의 월급은 최근 몇 년 사이 2배로 뛰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 달에 1,000위안, 우리 돈으로는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월급만 단순하게 비교해 중국의 임금이 우리나라의 8분의 1 수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의무화되어 있는 중국에서는 기업이 근로자 한 명마다 5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표면적인 인건비 이외에 부가로 나온 조세, 주은 조세 성격인 이 복리후생 쪽의 성격이 상당히 많은 급여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전체로 봤을 때 한 40%가 그 본 급여 이외에 40% 정도가 어떤 사회 보장성의 그런 그 급여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동관련법을 어겼을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곧바로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벌금형이 첫 번째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안 안건마다 벌금형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한국하고 다르게 사법까지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중국이 우리 기술을 베끼거나 빠른 속도로 따라잡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 순식간에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본딴 수백 개의 경쟁업체가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 기업은 중국 기업의 기술만 넘겨주고 중국 제품에 밀려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언제인지 모르게 벌써 어느새 습득을 해서 그보다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기술이 항상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내가 그 경쟁력을 계속 갖추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지금의 뭐 10원에 8원이라면은 나도 다시 내년에는 7원, 그 후에는 6원이라는 그러한 개념 안 갖고 들어온다면은 경쟁력이 짧게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전자제품 상가들이 밀집된 베이징시의 시단 지역.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 손에는 어김없이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인들은 너도나도 휴대전화를 사서 들고 다닙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현재 3억 명으로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이 수입한 휴대전화기의 절반은 한국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우리 기업이 자신의 상표를 붙여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삼성과 LG 두 회사뿐입니다. 세원텔레콤과 텔슨, 베레이브, 펜텍 등 대부분 중견기업들은 우리 기술로 만든 완제품에 중국 기업의 상표를 붙여 팔았습니다. 你们知不知道这种情况？不知道。反正我知道，他们就是芯片肯定是韩国进口的，有一大部分企业的芯片。芯片。然后可能壳子可能我们自己做一个，然后装上卖，这个有。 중국 휴대전화 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입니다. 30여 개 업체에서 만든 700여 종의 휴대전화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13억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우리 업체들의 중국 시장에서의 성적표는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올 1월 중국에 대한 휴대폰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3분의 1이 줄었고 흑자 규모도 40%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 5천억 원어치의 휴대전화를 수출했던 세원텔레콤의 법정 관리는 이런 극적인 상황 변화를 보여줍니다. 결국 세원텔레콤은 중국 하이얼과 5년 동안 2,500만 대, 즉 우리나라 전체의 휴대전화 보급 대수와 맞먹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세원텔레콤에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또 텔슨전자가 화의를 신청했습니다. 세원텔레콤과 텔슨전자가 연이어 중국에서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에서 한 해 동안 휴대전화 판매량은 약 6천만 대입니다. 그런데 중국 내 휴대전화 생산 설비는 판매량의 2배가 훨씬 넘는 1억 6천만 대 수준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휴대전화 생산 설비를 과도하게 크게 늘리면서 빠른 속도로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휴대전화 업체들이 노키아와 삼성을 제치고 판매 순위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세원텔레콤과 텔슨이 자신의 상표가 아닌 중국 상표를 통해 수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원텔레콤과 텔슨은 중국 기업의 ODM이라는 일종의 하청 형태로 휴대전화를 팔아왔습니다. 이러한 판매 방식은 13억 중국 소비자들에게 상표를 알리기보다 당장 수출 물량을 늘려야겠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这个可能有一小部分是知道的，但是一大部分大多都不太清楚。 다른 휴대전화 수출 업체들도 자사 상표가 아닌
중국 브랜드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얼굴 없는 휴대폰을 수출한 우리 중견기업들은 중국 기업과의 치열한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중국 상표로 알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중국 업체들은 저가 시장의 60%를 장악했고 이제는 고가 시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빼앗긴 우리 중견업체들은 할 수 없이 중남미와 동남아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한 PC방에 온라인 게임 중국 동호회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전설 중국어 버전인 전기의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모여 미래의 전설에 대한 정보와 전략을 교환합니다. 2001년 7월 중국에 진출한 미래의 전설은 단 1년 만에 동시 접속자 70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我们行会呢，大概有200多人，200多人来自，因为玩在这个服务器里的人呢有很多，在就是我们国家好多城市里面都有玩家来玩这个游戏，所以我们成立的行会呢，主要是以我们这个网吧为主。 하지만 그 인기의 결실을 우리 업체가 가져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전설을 만든 액토즈사는 중국 내 게임 영업을 중국 업체에게 완전히 맡기고 로열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전설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자 중국 내 서비스를 맡았던 샨다사가 수백억 원대의 로열티 지급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2002년의 일이었습니다. 샨다사가 내세운 핑계는 중국 해커들이 만든 불법 서버 때문에 영업 확장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저작권이고 저희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국 측에서 상당히 많은 이해하고 여러 가지 부족 때문에 거의 억지를 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액토즈는 2년 동안의 다툼 끝에 샨다사로부터 로열티를 겨우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2년 동안 액토즈와 샨다사의 운명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주로 한국 게임을 중국에 배급하던 게임 유통업체 샨다사는 나스닥 진출에 성공해 세계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현금 보유액만 1,700억 원이 넘어 오히려 한국 게임 업체를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입니다. 액토즈가 중국 진출을 위해 A3라는 새로운 게임으로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업체에만 유통을 맡기지 않고 직접 합작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로열티를 받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A3의 동시 접속자 수는 현재 7만 명으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가운데 하나인 리니지2와 비슷합니다. 중국 현지인을 써서 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 코드를 맞춰가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이제 하는 것이 앞으로 그 다음 또 하나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 제가 판단했거든요.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한 방법은 현지에서 한국 고유 브랜드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휴대전화 회사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VK라는 다소 생소한 휴대전화 상표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중국에서 한창 인기 있는 한류 스타들도 참여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작고 예쁜 디자인으로 중국 소비자, 특히 여성층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6월에는 수도 베이징에서 자체 브랜드를 알리는 판매점을 열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휴대전화 업체들과 나란히 중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팔고 있습니다. 就像能照相的来讲比较清楚，完了铃声比较好听。铃声这个还有那信号啊，都什么都还可以是吗？这些都可以，因为现在本来手机现在信号普遍都不错吧，因为信号也相对来说比较，也可以说比较好吧。是吗？ 올 중국 수출 목표는 60만 대. 다른 중견 휴대전화 회사들이 지난해 수백만 대씩 판 것과 비교하면 실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하청업체 형태로 휴대전화를 팔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접 중국 내 유통망을 확보하고 브랜드 파워를 높여나가면 13억 중국 시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기업의 브랜드를 가지고 직접 소비자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저희 그 VK라는 브랜드로 직접 그 마케팅 활동, 시장 활동, 그리고 판매 활동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야심차게 중국에 진출했다가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던 그레이스 승합차. 그 바로 옆에 지금 중국에서 성공한 모델인 엘란트라가 서 있습니다. 아반떼의 수출 이름인 엘란트라는 성능에 비해 값이 싼 데다 고장도 적어서 중국 중상류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월 4,000위안, 우리 돈으로 60만 원을 받고 있는 은행원 슝페이페이 씨도 엘란트라의 팬입니다. 当时我是准备买那个别克的别克凯越嘛，跟这个档差不多的嘛，14万9800，可能呢当时呢它的排气量是1.6，这个排气量是1.8，而且这个车上配置呢比它要多一点呢，所以就选择了这个车。 세계 유명 자동차 회사들의 대리점들이 몰려있는 우한시의 한커우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와 엘란트라가 다른 외국 자동차와의 치열한 판매 경쟁 속에 차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그레이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자동차 판매 방식에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매장 바로 뒤편에 애프터 서비스 공장을 만들어 철저한 사후 관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들이 무료로 음료와 다과를 즐기며 자신의 승용차가 수리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쾌적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현대가 그레이스 공장을 중국의 단돈 1위 안에 울며 넘겨야 했던 지난 2002년. 같은 해 현대차가 베이징에 지은 소나타 공장입니다. 공장 건설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현대자동차는 첫 해부터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현재 베이징에서 승용차 15만 대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다음 해 10월까지 생산 규모를 30만 대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2007년까지는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10%대로 끌어올려 중국 3위의 자동차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레이스 때와는 달리 한국과 비슷한 속도로 신속하게 신모델을 출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해마다 아주 신모델, 지금 현재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거, 지금 현재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모델을 바로 중국 시장에 투입해서 아주 신규 모델을 선보이는 거가 하나의 전략이고요. 이번에 베이징 현대가 성공을 거둔 또 하나의 비결은 베이징시 교외에 있는 자동차 부품공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공단은
2002년 베이징 현대의 중국 진출과 함께 새로 조성된 단지입니다. 49개 협력업체들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동반 진출하는 바람에 아예 새로운 공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부 골격을 납품하는 성우 하이텍도 중국에 함께 진출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업체는 자동차 내부 골격을 중국에서 생산해 공급함으로써 불량률이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부품을 들여올 경우 운송 중 부품이 변형될 수 있어 불량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생산기지를 중국에 설치한 뒤 운송비와 인건비가 크게 줄어들어 부품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오려면 이거를 전부 다 개별 포장으로 하나씩 다 해서 해야 되니까 이 포장비, 운송비, 물류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초기에 처음 차 몇 대 만들 때는 그렇게 완성품을 좀 가져왔었는데 그거는 뭐 한정적으로만 했고 도저히 이거는 뭐 거의 한 70-80%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다 이거 조립을 하게 된 거죠.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전쟁터인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내 생산 대수를 앞으로 100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어서 협력업체의 동반 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라는 대기업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 뒤에는 수십 개의 중소기업의 대이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다국적 기업의 브랜드를 볼 수 있는 베이징의 한 전자상가입니다. 여기서도 LG와 삼성 등 우리 기업의 제품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어컨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중국 현지에서 디자인을 한 모델입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깔에다 화려함까지 더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LG의 중국 특화 모델들은 바로 이 R&D 센터에서 디자인된 것들입니다. 중국 연구원들을 고용해 중국인이 좋아하는 가장 중국적인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취향과는 달리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중국에서는 새로운 디자인 접근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首先它的一些小的件方面都是非常，它要保证的是一种个性化的东西，非常亮丽，然后有一些独特性的东西，然后比如说它的表面要做高亮的镀铬，和这里按键要做高亮的，也是要做高亮镀铬，要中国的家庭要与其他的家庭有不一样的感觉。 최근에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초 R&D, 즉 연구개발 분야도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이공계의 고급 인력이 몰리는 중국에서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기가 더욱 쉽기 때문입니다. 이쪽에는 그 우수 인재를 확보가 한국보다 용이한 그런 장점이 또 있고, 그리고 그 가전이라든지 이동통신 쪽에 이 중국 현지화된 제품이 아니고서는 그런 사업을 좀 더 경쟁력 있게 진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여기에 R&D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생산시설만 중국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제는 연구개발센터까지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1100동을 짓는 대규모 공사가 시작된 우한시 교외 지역입니다. 터다지기 공사 현장에 투입된 굴삭기들은 모두 한국의 제품입니다. 전국이 공사 중이라고 할 만큼 개발 사업이 한창인 중국. 한국 제품은 전체 굴삭기 시장의 20%를 장악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제 굴삭기를 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원래 일본 기업들의 동무되었던 중국에 한국의 굴삭기가 진출한 것은 지난 1996년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굴삭기 값의 30%만 받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과 보증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외상 판매 전략으로 일본 기업을 제치고 진출한 지 4년 만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차이나 쇼크 이후 은행을 통한 외상 판매 전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신규 대출이나 보증이 이전만큼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마다 60%씩 늘던 굴삭기의 판매량이 지난 5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那现在很苛刻，条件很苛刻，越来越苛刻。很多这客户的话，比如说他那个有个担保金，现在是整季的10%，这个的话就对客户的资金要求很大，是这样子，越来越困难，越来越困难。 굴삭기로 수박을 자르고 맥주를 컵에 따르는 묘기가 한창입니다. 흥겨운 중국의 전통 행사 음악으로 굴삭기 판촉 행사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됩니다.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굴삭기 판매량이 줄어들자 판촉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제 굴삭기에 대한 이미지를 심기 위해 학교 설립까지 지원했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이거 개념을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더 이해를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환경에 맞는 판매 정책을 해가지고 우리 대리상들하고 함께 대리상들의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억)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칭다오시에는 시정부의 지원 속에 서울 동대문 상가를 본뜬 대규모 쇼핑타운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2,400만 달러가 투입된 이 상가는 앞으로 2년 뒤인 2006년 4월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이 단위 건물은 청양에서 제일 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그거는 청도에서 제일 지금 큰 프로젝트죠. 이 쇼핑타운의 가장 큰 특징은 옷을 만드는 생산 건물이 함께 지어진다는 점입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이제는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한국의 소규모 의류 제조업자들까지 흡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쇼핑타운을 통해 중국의 내수 시장은 물론 한편으로는 한국 시장으로 역수출도 시도할 계획입니다. 대형 어떤 섬유업체가 아니고 지금 남대문이나 동대문에 중소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량 다품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칭다오 시정부는 선양시처럼 한국인의 거리를 조성해 한국인들의 투자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뒤면 이 일대 14만 평의 건물들이 모두 헐리고 한국인 공장과 쇼핑센터가 밀집된 한국인의 거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청양구청에 마련된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입니다. 이곳은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하려고 할 때 원스톱으로 상담하고 허가까지 내주는 곳입니다. 특히 투자할 당시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사후 관리까지 맡아 투자자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분이 투자 유치를 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분이 다 나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한국인 투자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이런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我们朝阳区这个外商投资企业服务中心呢，它的设立是区委区政府旨在为企业提供一种快捷、便捷、就是高效的一种服务而设立的这个企业服务中心。随着企业服务中心的设立呢，就是外商投资企业在朝阳区在投资的过程当中，它可以享受到就是投资前期它一些政策的咨询的一些服务。二一个呢，它可以享受到就是说。 지난해 한 해 동안 칭다오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모두 136곳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230개 한국 기업이
칭다오에 진출했습니다. 중국 진출에 성공할 확률은 단 20%에 불과하지만 우리 기업은 그런데도 때를 지어 중국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임금만으로 어떤 기술의 노하우가 없고 다른 이런 걸로 해서 들은 기업들은 이미 좀 정리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벌써 수교한 지가 한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냥 인건비 개념으로 들은 기업들은 많이 도태가 됐고요. 그 속에서 뭔가 어떤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이런 기업들은 지금 살아있고. 그렇다면 중국에서 성공하는 노하우란 과연 무엇일까? 자신만의 독자 상표를 이용한 유통망 구축,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이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청나라의 수도였던 청두. 중국 서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인 이곳에 일찌감치 진출한 우리 기업이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고속버스 시장을 초기부터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금호고속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내세운 전략은 고속버스의 고급화입니다. 버스 안에 있는 2대의 TV 모니터. 대부분 장시간을 달리는 중국에서 승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냉장고는 기본이고 의자는 항공기 좌석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它这个主题一个是安全，那个第二个是舒适，那个这个呢，大部那个前这一车是8级的这个驾驶都经过特殊培训，服务态度也比较好。 하지만 이렇게 서부 지역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 업체들이 난립하기 시작하면서 저가 공세를 해왔습니다. 또 시장 개척 초기에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조직 폭력배들의 위협으로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上级到那个上级到当时已经上级到省部这种情况，就差一点，也就说就报销了这么个问题。하지만 고급 이미지로 기존 회사와 차별화에 성공해 중국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중국 전역으로 서비스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호고속은 중국의 합작 형태로 설립된 6개의 회사를 거미줄처럼 연결해 중국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전국적인 고속버스망이 완성되면 일부 지방을 연결하는 중국 국내 업체들보다 우위에 설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일찍 들어온 장점은 그 모든 시장은 선점을 한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지금의 그 중국 자본시장이 많이 개방되다 보니까 자력으로 그 입장 운송을 풀어나갈 수 있는 노력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중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전력난입니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후베이성에 있는 한 변조소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력 장비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전력 공급의 불안정으로 전압이 크게 출렁이고 잦은 정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전력 사정 때문에 오히려 큰 이익을 보는 한국 업체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비상시에 사고를 예방하는 전력 장비를 설계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YPP사가 그 예입니다. 设备的外形支撑啊，外形观的特别好，但是服务也特别好。不管是怎么有问题啊，你电话都随时到了。这个是对一个企业形象的一个最好的办法吧。我们要做事也是这样吧。 장비를 파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설계 기술만을 파는 것으로 캐비넷 크기만한 설비 하나당 6천만 원이라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단 한 번 설계를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보수를 해주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력이라면은 순수한 그 기술에 대한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력이 있고 또는 또 하나는 마케팅하고 세일에 대한 기술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뭐 한국에서 제품을 수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국내 시장을 팔거나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형태와는 좀 많이 다르죠. 2002년에 중국을 공략하기 시작한 이 중견기업은 이미 20여 곳에 발전소와 변전소에 설계를 해주는 등 중국 전역으로 사업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내에 있는 한 병원 간판에 국내 대기업 로고가 있습니다. SK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4월 새로 문을 연 병원입니다. 병원 1층의 접수 창구는 웬만한 호텔 로비처럼 꾸며놨습니다. 접수 창구에 환자가 오면 직원들이 전문 상담 요원에게 안내를 합니다. 전문 상담 요원이 배정되면 의사와의 약속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됩니다.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我想咨询一下这个隆鼻这方面的。隆鼻好的，是这样的，因为隆鼻的话，我们有中国医生、韩国医生。如果要是说您价钱方面不是很在意的话，可以看我们的韩国医生。我们韩国医生的隆鼻术是非常好的。可以，我也是因为就是感觉到咱们这个医院这个质量特别有保证，所以才到这边来的。 병실도 일반 병원과는 다릅니다. 1인실의 경우 호텔 스위트룸에 뒤지지 않습니다. 하루 입원하는데 병실 비용만 3,000위안, 우리 돈으로 45만 원이 듭니다. 이 병원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등 비교적 가격이 비싼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의사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에 승산이 있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병원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영리법인이 허용돼 있는 만큼 앞으로 병원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에서는 의료를 이제 산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공장의 개념 말고 서비스 쪽에서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검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 서비스 시장이 굉장히 재밌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고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국내 보험사로는 가장 먼저 중국에 진출한 삼성화재 상하이 지점의 직원들입니다.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로 치면 어느 정도 다니시는 것 같아요? 거리로 치면은 저희들이 뭐 소주 지역은 한 100km, 무석이나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200-300km 정도. 하루에 200-300km씩 다니시나요? 네, 평균 그 정도. 기업 찾아서. 오늘 보험회사 직원들이 찾아가는 기업은 세계적인 스테인리스 회사인 크룹사입니다. 중국 내 자산만 4억 달러가 넘는 이 회사는 한 해 보험료가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원에 이르는 큰 고객입니다. 이미 첫 번째 공장의 보험을 따낸 삼성화재는 이번에 두 번째 공장의 보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크룹사를 찾아갔습니다. 국내 보험사들의 중국 공략 비장의 무기는 아직까지 중국에 없는 첨단 금융 기법과 다양한 상품들입니다. 또한 중국 보험사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다는 점도 유리한 점입니다. Samsung Insurance, they got very high credit standing in the world market, and it is of very important for us to choose a very credible insurance company for us. So 우리 보험사들은 지난해까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주로 보험 영업을 해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 보험사들에 대해 영업 활동을 제한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중국 기업에 대한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중국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능한 중국인 영업사원을 영입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13억 중국 보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1인당 보험 가입액은 25달러 수준. 한국의 1,000달러와 비교하면 중국 시장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여타 산업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보험 산업도 같이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시장의 보험 시장의 그 성장 잠재력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 선진 연구 기관들이 인정하듯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그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중국 진출의 뼈아픈 실패 원인 중 하나는 유통망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원텔레콤과 테슨 등 남의 상표로 진출한 기업들은 결국 패배의 승잔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한 중견기업이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 만든 TV 광고입니다. 스타 스포츠는 중국 13억 시장을 상대로 직접 상표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남자 농구와 여자 축구 등 지역 스포츠팀 지원에도 적극적입니다. 유망한 지역 스포츠 선수들을 지원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품질을 인정받겠다는 전략입니다. 就是反正打比赛的时候就觉得球很舒服，很合自己的就是那种手感。 스타 스포츠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중국 공략 전략은 거대한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국 유통업체에 의존할 경우 자칫 애써 키운 시장을 고스란히 중국 업체에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단 중국 전역의 유통망을 확보하면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다른 기업들과도 전략적인 제휴가 가능합니다. 이 중견기업은 동쪽으로는 하얼빈에서 서쪽으로는 우루무치까지 모두 3,000개의 매장을 확보하고 13억 중국 시장을 직접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중국 내 유통망까지 만든 우리 중견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당장은 중국 유통업체에게 맡기는 편이 눈앞의 매출을 늘리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기업조차 중국 기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이 참 초창기에는 사실 어려웠죠. 그렇다고 저 방송 매체를 탈 수도 없고 초창기에는 하여튼 저 이제 참관을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알렸죠. 이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것은 지난 1991년.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업도 처음 진출했을 당시에는 다른 여느 중견기업처럼 중국을 단지 생산기지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내다보고 중국 시장을 직접 개척해 축구공과 농구공 등은 현재 중국 전체 시장의 5분의 1을 장악했습니다. 현재 스타스포츠는 중국에서 한 해 600만 개의 공을 만들어 8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중수교 12년.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성과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상표로 중국 시장을 공략한 경우는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중국을 단순히 생산기지로만 생각해온 것입니다. 가장 위협적인 것은 중국의 기술 추격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가운데 2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중국 투자는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인건비를 빼먹기 위한 투자는 성공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의 생산 중심이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진출을 미루기는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는 중국 시장 자체를 공략하는 쪽으로 주력해야 합니다.
세계 기업들이 한 채의 양보도 없이 격돌하며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13억 시장. 한중수교 12주년을 계기로 살펴본 중국 시장이 한국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이 될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렸습니다.